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나토 정상회담 일정에 참석을 했죠. 관련 소식 또 어떤 내용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브리핑 해드릴 테고, 우크라이나 전쟁 한창인데 이 우크라이나에 정말 이 전쟁 중인데 이런 충격적인 일이 있는가 라는 그런 충격적인, 그러면 또 이 대한민국은 또 안녕한가 하는 것까지 한번 비추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또 러시아의 기지에 한 건 한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쇼핑몰 공습으로 많은 사상자가 나오며 우크라이나는 물론 전 세계인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보안당국이 러시아의 이런 전쟁 범죄 행위를 도운 우크라이나의 협력자를 체포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자들 과연 희생자 가족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보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 SBU가 현지 시각 6월 28일 우크라이나 국내에서 활동하며 러시아군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 작전의 표적 획득과 전과 확인 보고 등의 임무를 수행해온 내국인 여러 명을 긴급 체포했다고 현지 시각 6월 29일 밝혔습니다. SBU는 개전 후 키이우, 리비우, 폴타바 등 전국 각지의 주요 도시에서 러시아군 장거리 미사일 공격 작전에 기여한 러시아 측 에이전트들을 체포했다라며 이들은 모두 우크라이나 국적자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각지에서 군수공장이나 군사시설, 정부 요인들이 모이는 자리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러시아 측에 넘겼으며 러시아가 순항미사일로 해당 도시들을 공격할 때 표적 지정, 전과 확인 보고 등 사실상 러시아 특수부대가 수행해야 할 특수정찰 작전을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순수 우크라이나 출신, 우크라이나 국적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SBU는 용의자들이 평소에도 러시아에 대한 지지를 주변에 설파하고 다녔고 러시아의 민간인 학살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비난해왔던 친러 인사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SBU는 이들 가운데 한 명이 지난 6월 26일 키우에서 있었던 아파트의 유치원 공습 사건 당시 표적 지정과 전과 확인 임무를 맡은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그 증거로 그의 휴대전화에서 건물 사진과 좌표를 담은 메시지는 물론 공격 대상 시설들의 사진과 정보가 담겨있는 USB 그리고 다량의 총기와 폭발물을 압수했습니다. 관련 사실이 보도되자 우크라이나인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쟁 범죄 행위로 민간인 피해가 10,000명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전쟁 범죄 행위를 같은 우크라이나인이 도왔다는 충격적인 사실 때문입니다. 이들은 체포된 직후에도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했으며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해졌는데요. 같은 민족, 같은 국적, 같은 사회에 소속돼 그 사회의 온갖 혜택을 누리면서도 적을 도와 이웃을 살상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들, 단순히 남의 이야기 같지는 않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전쟁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 6.25 전쟁 때 북한 인민군을 도와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그 시절을 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분단된 지 정말 불과 몇 년 안 됐던 시기여서 지금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판단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우크라이나는 또 어떠냐? 우크라이나는 이제 독립한 지 지금 1991년도에 독립했으니까 30년 되었죠. 30년 되었는데도 아직도 러시아를 이렇게 흠모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다. 자, 아파트 1층에는 유치원을 이렇게 완전히 그냥 파괴시켜버리는 이런 표적 유도를 우크라이나인이 이 표적을 때려라 라고 표적을 전송해주고 그 표적의 전과 확인 사진 찍어서 자 이렇게 파괴되었다 라고 하는 전과 확인도 우크라이나인이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6월 26일 날 러시아가 한 50여 발의 미사일, 다량의 미사일을 동시에 쐈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잡았는데 우크라이나인이었다. 이거 그냥 러시아 특수부대가 와서 정찰하고 표적 지정하고 하는 또 BDA하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우크라이나인들이 이렇게 해주고 있었다. 아마 지금 전시에 이렇게 체포가 됐으니까 이 정도 같으면 사형을 언도해도 될 만한 그런 범죄가 될 수 있는데요. 자, 이걸 보면서 저는 대한민국을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도 북한 침략 시에 경찰서 등을 습격해서 공권력을 무력화시키자, 통신시설 등 국가기관시설 파괴하자, 인터넷 도메인 관리하는 서울해화전신전화국, 경기도 무슨 전신전화국을 공격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평택에 있는
그 에너지 저장소 그걸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뭐 이런 짓 했던 자들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자가 마치 개선장군처럼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이런 일을 했던 자들이 발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또 그 이외에는 그들의 후신 또는 뭐 파생형 그런 단체는 또 그런 자들은 없을까라고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자, 위인맞이 환영단. 김정은이가 위인이다 이거예요. 미국 패권 질서를 무너지는 대격변기다. 미국 패권 무너진다 이거예요. 조선반도는 세계혁명의 중심 무대다. 그래서 조선반도를 중심으로 미국을 뒤집어 엎는 이런 스타트를 해야 한다. 이런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도 지금 잘 주변을 둘러보자라는 것이고 정치인 아주 고위층에도 없을까? USB가 이 우크라이나인의 USB는 유치원을 격파하는 파괴하는 이런 자료가 담겨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USB는 대한민국 전체를 멸절시키는 그런 정보가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되고 전쟁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만은 전쟁이 만약 발생하면 이런 자들 정말 개전 첫날 바로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수상하면 바로 그냥 전시특별법에 의해서 조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불안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해 우방국들과의 외교관계를 빠르게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될 나토의 새로운 전략 개념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이와 관련한 연수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적들의 거센 반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시각 6월 28일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해서 핀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첫 일정으로 2박 3일간의 빽빽한 외교 일정 소화에 들어갔다고 대통령실이 6월 29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28일 사올리 니니스트에 핀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스페인 국왕 주최 환영 갈라 만찬 참석,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면담, 네덜란드, 폴란드, 덴마크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와 반도체, 방산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하는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을 가진 뒤에 오후에 이번 일정 본행사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파트너국 정상 자격으로 연설을 하고 이어서 우르줄라 폰 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트리도 캐나다 총리,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도 약식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방산, 에너지, 안보 협력 분야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귀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스페인 재계 대표단과의 경제협력회의까지 포함되어 있어 이번 스페인 방문 일정은 역대 대통령 해외 방문 일정 가운데 가장 빽빽한 일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붕괴된 서방 자유민주진영과의 관계 복원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래 먹거리 산업 창출이라는 경제적인 목적도 담고 있는데요. 이 같은 일정이 공개되자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그야말로 개거품을 물고 비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윤 대통령의 나토 회의 참석에 대해 남조선이 나토의 총알바지를 자처하고 있다 라며 중증 안보 위기를 맞을 것이다 라고 비난했고 중국은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 환구시보 등의 입을 총동원해 한국 대통령의 나토 회의 참석은 상상의 적을 만들고 진영 대결을 촉발하는 냉전적 사고에 따른 것으로 한중 관계를 크게 악화시킬 것이다 라고 위협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우크라이나 내부의 적들처럼 조국보다 적을 더 사랑하는 국내 반대한민국 세력들도 일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명색이 제1야당의 대표라는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과거처럼 신냉전으로 회귀한다는 우려가 있는데 앞으로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대치까지 각오하겠다는 의사로 비춰질 수 있어 걱정이다 라며 이번 참석을 통해 대한민국이 얻을 국익이 무엇인지 외교 전문가들과 통화를 해도 걱정하는 분이 다수다 라는 황당한 발언과 함께 윤 대통령의 언행 조심하시라 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언행 조심하시라는 중국과 북한의 형님들 기분 안 나쁘시게 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친중, 친북 성향의 국내 좌파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신냉전 구도를 만들어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핵과 미사일을 겨누고 걸핏하면 포격에 또 어뢰 공격에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적들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집단 안보 체제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안보와 경제를 망치는 일이라고 비난하는 이 사람들, 진짜 속내가 무엇이고 무엇을 도모하고 있는 것인지 온 국민들이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해야 하겠습니다. 와, 2박 3일 어마어마하게 빡빡한 일정을 보내고 오네요.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G7 정상회담 가가지고 아무 할 일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양자회담 이런 거는 꿈도 꾸지 못하고 관광 일정 집어넣고 그렇게 해왔는데 이 관광 일정도 없어요. 오는 날까지도 오는 그 순간까지도 스페인 재계 재벌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경제협력 논의하고 오는 이런 것이 그게 바로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대한민국 국격의 정상화, 외교의 정상화가 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또 뭐 이 옆에 서 계신 분들 지난 정권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반드시 옆에 서 계시죠. 왜? 다 부부 동반으로 오니까. 그런데 앞서 나가고 뛰어다니면서 우리 신랑 어디 갔어요? 우리 남편 어디 갔어요? 라고 하던 그때하고 정말 많이 달라 보여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적들은 싫은가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과 중국이 북한은 뭐 아주 맹렬한 비난을 했고 중국도 아주 강한 어조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똑같은 말을 한다. 그러면 국내에서 그들과 우리의 적인 북한과 중국과 똑같은 말을 하는 자들, 그거 우리 정상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죠. 자, 대통령실 앞에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참여연대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통사 뭐 정말 여기는 진짜 이 사람들이 뭐 북한인들인지 저는 뭐 저도 자주국방 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부터 이 사람들 봤지만 이게 뭐 도대체 우리하고 같은 피인가? 라고 생각이 되는 자들이죠. 이렇게 해서 군사동맹 강화, 진영 대결이 아니라 평화 협력을 해라. 윤석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여 반대 평화행동, 윤석열 나토행 반대 기자회견, 한미일 삼각동맹 반대 지소미아 파기, 지소미아 파기에서 누가 좋습니까? 북한만 좋죠.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에 있는데 이런 자들이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우크라이나에서 특수부대 정찰 부대가 할 일을 대신해주는 그런 요원들로 갑자기 변신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정말 우려스러운데요. 자, 이들이 저렇게 피켓을 평화와 협력을 이라는 피켓을 여기서 들 게 아니라 중국 대사관 그리고 통일전망대 가서 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싶은데 자, 중국 대사관 가서 들어야 돼요. 왜? 보십시오. 중국은 810여단 미사일 여단입니다. 816여단, 822여단 등 한반도 주변에 3개 미사일 여단을 배치해 놓고 있는데 810여단은 이 따렌이죠. 그리고 816여단은 지린성 퉁화입니다. 바로 압록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둥성 라이유 산동반도 여기에 822여단. 자, 810여단은 뚱펑 21 1700km 그리고 816여단 이 두 개는 한국과 일본을 타겟으로 한 미사일 부대 그리고 이 산둥성 라이유에 있는 822여단은 뚱펑 15 700에서 900km 산둥성에서 700에서 900km 쏘면 일본 가겠습니까? 이건 오직 대한민국의 옆구리를 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부대.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이 무려 600기를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겨누고 있는 이런 중국 그리고 우리가 뭐 요소수 사태 다 당했지만 그렇게 우리를 적대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런 중국 대사관 앞에 가서 평화와 협력 피켓을 들고 우리를 향해서 핵 도발하고 미사일 쏘고 포 쏘고 어뢰 공격하고 하는 저 자들을 향해서 또 대한민국 공무원을 화형시켜버리는 저 자들을 향해서 통일전망대 가서 소리치고 풍선을 날려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러지 않겠죠. 왜? 그쪽이 자기
조국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가라면 또 안 가죠. 아조프의 러시아 물류 거점 중의 하나로 지난 3월 23일 우크라이나의 탄도미사일 집중 공격을 받아 러시아 해군 상륙함 한 척이 격침되었던 항구 도시 베르단스크에서 또 대폭발이 관측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남부전선의 주요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아조프해 연안의 항구 도시 베르단스크에서 현지 시각 6월 28일 오후 거대한 폭발이 관측되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리포트했습니다. 이번 폭발은 지난 3월 23일 우크라이나군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있었던 베르단스크 항의 부두 옆 야적장에서 발생했는데요. 목격자들은 엄청난 연쇄 폭발과 함께 거대한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전했습니다. 폭발 당시 이 부두에 러시아군 상륙함이나 수송선은 없었는데요. 오신트 소식통들은 폭발이 발생한 장소가 과거 러시아군의 엘리게이터급 상륙함 사라토프함이 침몰한 바로 그 옆 야적장이었으며 평소 이곳은 러시아군이 수송선에서 하역한 각종 물자를 쌓아두는 곳이기 때문에 이번 폭발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베르단스크는 케르치 대교와 함께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으로 들어오는 대표적인 물류 거점인데요. 이 때문에 개전 이래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군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았고 3월 23일에는 상륙한 한 척 격침, 두 척 대파라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현지 시각으로 6월 26일 오전까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이 폭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에 베르단스크에서 터져나간 것이 무엇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는데 목격자들에 따르면 쾅쾅쾅쾅 하면서 아주 연쇄적으로 폭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큰 폭발음에 동반을 한. 그래서 이 지역은 이 바다 건너 이 아조프해 건너에 있는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이 물류를 지금 쌓아두는 곳이죠. 아마 탄약이나 군수지원품 이런 것들이 실려 있었겠죠. 그걸 우크라이나의 탄도미사일이 지금 순항미사일 없으니까 토치카유 탄도미사일 가지고 때린 것 같은데 정말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러시아군의 내구력, 전투 내구력은 보급이 안 되면 내구력이 떨어지죠. 그걸 약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뭐 여러분들 계속 우크라이나군의 탄약에 대한 우려하는 그 뉴스를 계속 보실 텐데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탄약을 155mm 탄약을 3만 발 준다 뭐 이러는데 3만 발 그거 하루 이틀이면 다 끝나요. 그런 식으로가 아니고 300만 발 이런 식으로 줘야 됩니다. 300만 발 이것도 얼마 안 갑니다. 그런 식으로 정말 미국이 그들이 디에고 가르시아나 뭐 이런 아주 전략 기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곳에 쌓아둔 그 물자를 탄약을 정말 큰 마음 먹고 100만 발 단위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는 이런 폭발을 안 하더라도 탄약이 없어서 마음대로 싸우지 못하고 겁이 나서 쏘지를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 나토 정상회담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큰 결단이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소식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